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지은 목조 건축물 한옥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최고의 소나무, 돌, 흙 등 자연에서 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한결같은 근성과 장인 정신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이가 바로 대목장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한옥은 그 특수성과 독창성으로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고유의 양식입니다. 전라북도 남원 광안루 옆에 공사가 한창인데요. 전통 건축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예촌 마을입니다. 목재 하나하나 톱으로 썰고 대패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옥 건축의 미학을 오롯이 담고자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지붕 마무리 하면서 이 부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자 흙갈이 끝나고 부연 작업하고 이제 위에 던전목 걸어서 박공하고 하면은 이제 기화가 됩니다.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지붕 공사는 다 하는데 한 4, 5일 더 오면은 다 여기는 끝납니다. 이거. 기초에서 건축 단청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치는 작업에는 이 시대의 큰 목수 최기영 대목장의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야, 저기 꽃매기, 네. 꽃매기 저거요. 빡빡하게 껴. 네. 거기 그 가운데 올라온 것 같지 않느냐? 최기영 대목장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74호이자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데요. (1300여 년) 전 사라진 백제를 재현하는 백제문화단지 조성 및 서울 봉원사, 봉정사 극락전 등 수많은 문화재들이 최기영 대목장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집은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소재로 짓는단 말이에요. 기와서부터 돌, 흙, 뭐 온돌, 벽, 참 초석까지도 전부 숨을 쉬는 자연의 소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짜맞춤 기법으로 하니까 이게 300년에서 5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축물이니까 수명이 오래 가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리가 없지. 자연의 소재로 지은 한옥에선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도 들릴 듯합니다. 한국의 미를 대표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마치 옛 궁을 복원시켜 놓은 듯 청록의 기와가 인상적인 문화재 전수 교육관. 이야, 진짜 멋있다. 이 한옥을 보면 약간 위압감도 들어. 너무 이렇게 약간 웅장한 느낌? 막 이런 느낌 있지 않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용이 대목장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 네. 네, 아유 착해라. 연수관에 온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연수관 그 어떤 막 약간 그런 조그만 건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 오니까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너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아빠 응. 촬영장 가면 응. 궁정 같은 데 있잖아요. 대궐 그런 느낌이. 그지. 그래서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약간 우리나라 유명한 건축들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이제 제자들이나 후학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용이 할아버지랑 가보자. 나도 좋대. 진짜. 최기영 대목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전통 건축물을 모형으로 만들어 교육용으로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웅이와 저도 실물과 똑같이 정교하게 재현한 모형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경복궁에 가면 근정전 알지? 이게 근정전 모형도요. 이게 전부 요런 와서 봐. 요런 밭지 요런 조각들 있잖아. 또 여기 귀대 코너에 보면은 저런 사자, 코끼리 뭐 저런 상호의 눈 하나까지도 전부 선생님이랑 제자들이랑 이렇게 수작업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조선 후기에 이 대원군이 진 집이요. 예술적 가치가 있고 집을 잘 진 집인데 자연의 의미가 좀 떨어지는 거라. 우리 예능인들은 이나 우리 기능인들, 이 문화재들이 판단할 때 그때 당시에 조금 억압이 있었던 거라. 시간을 강요하고 마음을 좀 강요하고 기능을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한 그 표가 난다 그 얘기예요. 이 돌란간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무슨 창호 이런 건축물들이 꾸밈이 많다 그 얘기야. 그것이 다 묻어나와. 이 건축에는 할아버지 같은 대목장이 볼 적에는 그게 다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재건된 근정전을 보면서 당시 역사,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옛날 건물들을 보면 이때 지을 때 대목장이나 어떤 그 목공일을 하시던 분의 심리 상태도 조금 그거 다 알죠. 아주 정확하고. 왜냐면 내가 그 부여의 백제 재헌단지를 184동을 지었거든. 10년 동안. 네네.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 시대의 인간들이 마음을 읽는 거. 왜냐면 왜 문은 여기다 냈는가. 어떻게 해서 기둥은 이렇게 길게 했는가. 이것을 그 마음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재현을 하지. 그래야 대목장이 될 수 있어. 일열만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게 대목장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인간들이 왜 무슨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지었으며 그 시대의 삶은 어땠다는 거, 어떻게 돌아갔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쓰라면 다 써져.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게 그동안 제가 건물을 보거나 어떤 뭐 사극을 찍으러 가서 궁궐을 보고 이러면 그냥 멋있다, 그지? 그런 느낌이 전부였는데 그때 지을 때 그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 또 그때 어떤 생활관 또 어떤 그 사람들이 추종하던 어떤 종교 뭐 이런 걸 다 아우르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저는 지금 너무 놀랐거든요. 그것을 판단을 해야만이 재현을 할 수가 있고 전통 건축을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현상 유지를 해서 자꾸 이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과 불국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통 목조 건축물들은 모두 대목장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대목장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대목장은 이게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거든. 집.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용하는 전각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인데 대목장만이 위에다가 돛자를 붙일 수가 있어. 돛편수. 일반 사람들은 그냥 편수예요. 미장도 석공도 뭐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은 전부 그냥 편수고 대목장은 돛편수예요. 그럼 그만큼 그 어떤 이 목공일이라는 걸 이렇게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대목장은 나무를 제목으로 해 집 짓는 일에서 제목을 마름질하고 다듬는 기술 설계는 물론 공사의 감리까지 겸하는 목수인데요. 문짝, 난간 등 소규모의 목공일을 맡아 하는 소목이 가구를 꾸미는 일이라면 대목은 건축물을 짓는 일입니다. 대목장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돼 있는데
신흥수, 전흥수, 최기영 대목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은 자연과의 그 조화 내지는 순응한다고 그러죠. 이런 가운데 목재 자체가 소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기 때문에 그 재질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재질을 아주 그 교묘하게 잘 표현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건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특성으로 인정이 돼서 우리나라 그 건축을 한 대목장을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은 백제 시대 때의 궁궐이요. 근정전은 문이 있지, 창문이. 그런데 백제 시대 때는 이게 벽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창살만 있어. 공기가 통하고 그리고 이 바닥에는 기와로다가 전돌만 깔았단 말이야. 온돌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집 역사가 1000년이 넘지, 한 300년 된 집이고 저쪽 집은 한 200년 가까이 된 집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삶을 우리가 지웅이나 대목장님이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읽을 수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우와. 안동 봉정사 극락전. 1380여 년 된 집이요. 이거를 선생님이 약 10년 전에 해체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해체 복원. 백제 시대 때 건축이나 고려 시대 때 건축을 전부 비슷비슷한 그런 기법으로 됐단 말이에요. 양상이. 천몇 년 전 그렇게 됐고 벽도 창문도 못했어. 그랬어도 이 안에서 인간들이 살았지. 그러면 이런 양식을 보면 그 당시에 온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다 편하죠. 볼 수 있는. 예, 다. 이건 5층 목탑 아니야? 이 집의 역사는 중국의 송나라 영조 시대 때, 영조 시대 때 하항식 기법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1300년 전 우리나라 백제로다가 건너와서 부여에 이거 딱 한 동이 지어졌던 거예요. 하항식으로. 그것이 이제 소멸된 것을 할아버지가 이걸 재현을 한 거예요, 부여에다. 그런데 전통 건축이 희귀한 것이 요 기둥이 여기 잘라진 거야. 올려놓은 거라고. 지붕 위에다가 또 기둥을 이어서 올려놨는데 거기다 못 박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 뚫어서 기둥 촉을 이렇게 낀 것 뿐이야. 그런데 그 태풍이 불고 해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기법이냐면은 내진공법. 그러면 건물 못을 하나도 안 박은 거예요? 그렇지.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역사 재현단지. 백제시대의 왕궁과 사찰, 목탑 등 184동의 전통 건축물을 재현했는데요. 높이 38m의 백제 5층 목탑은 백제시대 건축 기법인 하항식 공법을 그대로 재현해낸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기영 대목장은 그 부여의 백제 역사 재현 단지에 대목장으로 참여를 해서 백제 시대의 하항식 건축 양식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그분의 아마 뭐 작품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국보 제15호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도 고려시대의 건축 양식을 연구해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나 천년 전에 있던 그런 집들은 창살로 돼 있잖아요. 그럼 안에 바닥에 온돌 같은 게 없으니까 기와장이나 돌 같은 거로 깔았단 말이에요. 전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는 문은 어떻게 했었고 공기 순환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자문위원님들하고 토론하고 상의해서 이런 방법이 제일 근사치로 가착했습니다 하는 것을 표출해가지고 일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목조 건축이 발달해 궁궐과 사찰 건물이 모두 목조였는데요. 따라서 목수에게 주어진 벼슬 또한 상당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목업에 벼슬이 주어졌고 조선시대에는 60인의 목장을 선공감에 두었다고 합니다.
세종 때 서울 남대문 재건 기록에 의하면 대목이 정오품이었습니다. 태조 알지? 네. 태조 4년에 최유경이라는 할아버지가 한성판년 지금 서울시장을 하면서 이걸 서울 축성하고 지으신 거예요. 이태조가 시켜서. 그러니까 짓는 사람들은 고려 사람들이란 말이야. 고려 사람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전환기적 기법이라고 해갖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그런 깔짝지근한 전라도 말로 조선의 어떤 그렇죠. 전환기에. 전환기적 기법이라고 해서 저 귀탱이 포부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 많이 틀린 건 없어. 기본은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은 집이 이 숭이문이요. 특이하게 이 집 하나가 남아 있어. 그러면 대목장이 왜 되신 거예요? 계기가? 지용이만 했을 때는 정말로 먹여만 주면은 이거예요. 최고였어. 그러니까 목수일을 배운 게 뭐냐면 대목장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목수일 배운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목수일을 배우러 갔어.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끼가 있으니까 남보다도 더 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조금 우러러 볼 거 아니야? 욕심이 생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대목장도 되고 도편수도 되고 사장도 돼서 돈도 좀 벌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냥 거기로다가 죽으나 사나. 그럼 할아버지 저희가 대목장 그거를 체험 보고 온 거잖아요. 그랬어? 근데 금방 배우는 거 아니다 그거. 근데 이 대패질 같은 거 하는 거 이거 조금만 해보자고. 나가서. 저희 대패질이라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가 해보자고. 비켜. 야, 할아버지가 아주 지웅이한테 다 해주신다, 다 해주셔. 배우에겐 좋은 대본이 기본이듯 대목장에게는 좋은 목재가 좋은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데요. 쌓여있는 목재만 봐도 배가 부른 기분입니다. 나무들 보고 있으면 뿌듯하시겠어요. 배부르죠. 배부르죠. 네. 막 신경 쓰다가도 네. 속상하면 와서 나 혼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무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고서 네. 들어가면은 소화가 쑥. 그러고 나무 수령이 네. 나무 수령이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이게 나이테가 지금 이 정도 나무 크기면은 약 900년 900년. 상을 7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나무예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껍질 벗겨 싸놓은 거 여기 검자 찍었잖아. 저건 우리나라에서 도장 찍은 거라. 송진 냄새가 아주 향이 끝내줘. 근데 그 사계절이 뚜렷하면 왜 나무가 좋은 거예요? 외종고원이 우리나라 사계절이 여름에는 더웁잖아. 봄오고. 이게 더울 적에는 수분기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야. 겨울에는 송진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질기면서도 연질이라면 재질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면은. 천년을 살아온 나무를 다시 천년을 이어갈 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목장의 내공이고 최고의 재산이겠죠. 나무를 자르기만 하는데도 그 나무 향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세월을 견뎌온 만큼 튼튼한 집의 재료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송탄 하나 줄 테니까 잘해 가서 대패질해서 클트만 하나 만들어다가 온말 주란 말이야. 야,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누가 잘 만드는지 한번 볼까? 그게 대결이네. 대결이지. 엄마의 마음을 뺏을 남자는 자 정씨 부자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이게 옛날 전통 대패요. 대패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잡아 이렇게. 예. 예. 이걸 종이를 하고 나면은 예, 배창수가 저 등이가 붙었다 어디가 붙었다 그런다고 배고파서. 이렇게 여기서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렇게. 전통 공법을 그대로 재현하듯 나무도 전통 대패로 손질을 하더라고요. 처음 대패를 잡아본 지웅이가 생각보다 잘 해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99점 이제 아빠 하라고 그래. 나는 이렇게 놓고 이제 아빠 하라고 그래. 불길에 98. 아유 100점 안 나면. 쉽지? 네. 힘 덜 들죠? 빼먹는 거건 넣으라고 조금 낫다. 쉽다고는 했지만 사실 단단한 나무에 손힘으로 대패질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최기영 대목장님 표정을 보니 눈치를 채신 것 같네요. 됐어 이제 그만이야. 대결 부자지간이 대결인데 98.5. 0.5 차이로 내가 이겼다. 야, 지웅이가 잘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제가 0.5가 뒤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이 먹었으니까. 지웅이는 나이가 어리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들게 있으니 더 똑같아도 잘했다 이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좋습니다. 최고예요. 야, 좋냐? 아, 나도 이기고 싶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건물도 많이 지으시고 그 사찰이나 문화재 복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 작품이 왜냐면 기능이라는 건 할수록 숙련이 되니까. 그렇지? 공부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듯이.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집이 제일 잘 지어진 집이라. 지금 짓고 있는 집. 그게 답이야. 저는 오늘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고 오늘 선생님이 저희 지웅이랑 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웅이도 한 말씀. 저도 여기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나서 너무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무슨 그 인연이 제일 소중하냐면은 인연지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연. 즉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맞고 아빠하고 이렇게 만났잖아. 이렇게 만나서 다음에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더 반갑잖아. 그렇듯이 그 인연지덕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연지덕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러 하더라도 할아버지 냄새 나더라도 저거지 말고 반갑게 서로 하자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가 시원한 냉수라도 할 거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한옥.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한옥.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 건축물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나갈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